안녕하십니까. 공감토크의 이재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정입니다. 네, 지난 2019년 민선 7기 지방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흥, 안산, 광명시장과 함께 정책의 변화 그리고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단원미술관 어떤 곳인지 윤하섭 안산시장께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단원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김홍도의 호이기도 합니다. 단원 미술관은 김홍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건립을 했고요. 김홍도와 그 스승 또 그다음에 강세왕 씨, 평암 강세왕 선생, 그다음에 김홍도 아들의 그림도 이곳에 잘 보관되어 있고 또 전시도 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대담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민선 7기를 보내고 있는 소감 먼저 들어볼 텐데 임병택 시장님께 먼저 소감 듣고 싶은데요. 지난 3년 어떠셨습니까? 네, 벌써 3년이 훌쩍 지났네요. 지났고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을 코로나 감염병 대응에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일할 수 있게 해주신 시민분께 늘 감사한 마음인데 또 안타까운 건 이 코로나라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 감염병과 싸우는 수많은 시민분들의 안타까운 사연들 접하면서 상당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료진 여러분 그리고 또 보건소 모든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제 이 어려운 이 긴 터널을 이제 겨우 빠져나오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내년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나머지 주어진 기간 동안 코로나 극복과 더불어 그리고 또 우리의 평온한 삶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사실 전무후무한 위기였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안타까운 마음들 아마 세 분 모두 동일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박승원 광명시장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3년간의 소회 들려주시죠. 지난 3년간 저는 위대한 이 시민의 힘을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K 방역을 이끌어낸 이 시민들의 그 힘 정말 존경스럽고요. 어느 날 제가 출근 시간에 철산역 앞에서 출근하는 시민들한테 마스크 씁시다라고 홍보하러 나갔는데 마스크를 다 쓰시고 이렇게 출근하는 시민들을 보면서 이 마스크 대군단 이 시민들을 보면서 이 시민들의 마스크 쓰기와 이 방역 봉사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시민을 믿고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좀 새로운 감동을 좀 느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3년간 코로나가 가져다 준 새로운 교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기후 위기에 대한 더 깊은 고민과 그리고 앞으로 미래적 가치에 대해서 더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네,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시면서 3년 돌아보셨습니다. 윤하섭 안산시장께서는 지난 3년 어떠셨습니까? 조금 전에 광명시장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시민들의 역할이 이번에 가장 중요했다고 보고요. 또 시민들이 그 어려운 속에서도 그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던하게 애를 쓰시고 또 방역 수칙도 잘 지켜주셔서 지금 이렇게 그 도시가 활발하게 또 저희들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특히 시민들께서 열렬히 성원해 주시고 또 우리 공직자들도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앞으로도 더욱더 시민들이 편안한 그런 시를 함께 만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행정력을 최선을 다해서 펼치겠다는 다짐을 하는 또 계기도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민선 7기를 보내고 계시는 세 분의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결국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시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더더욱 3년 동안의 소회가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세계시 시장이 시청자에게 전하고 싶은 세 가지 정책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33 정책 이야기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시정 발전을 위해서 추진한 정책들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희가 딱 세 가지만 사실 부탁을 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선정하시기가 좀 어렵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광명시에서 선정한 첫 번째 정책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인가요? 네, 3년 동안 정말 각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했는데 최근에 사업 중에서 저희가 거리 비우기 사업을 좀 열심히 했습니다. 이 거리 비우기 사업이 뭐냐면 이 시민들의 그 걷고 싶은 도시, 그러니까 그런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점상을 정비하는 작업을 했는데요. 광명에는 광명 사거리와 철산역 주변에 노점상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시민들께서 이 노점상 정비를 좀 해달라는 요청들이 많았는데요. 노점상 점주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일부 폐업할 곳은 폐업하고 또 일부는 장소를 좀 옮겨서 보행 환경을 새롭게 조성하는 거리 비우기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또 최근에는 하안동 4단지 주변에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새롭게 정비를 싹 해서 쾌적한 골목시장의 환경들을 바꿔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시가 이 거리 비우기 사업에 이렇게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은 공간에 관한 개념이 실내도 있지만 실외도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걷고 싶은 쾌적한 거리를 만드는 것, 좀 이렇게 거리에 그 불필요한 여러 시설물은 철거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꾸준히 하면서 쾌적한 도시 환경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에 최근에 적극적으로 일을 좀 진행해 왔습니다. 네, 결국은 우리 광명시에서 많은 도시 정비 사업을 통해서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정책은 어떤 건가요? 네, 두 번째로는 생활 SOC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생활 복합 문화 시설을 건립하는데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민선 7기 들어와서 평생학습원도 새로 짓고 광명극장도 새로 짓고 도서관 연서도서관도 새로 신설하고 했는데 이것은 기존에 전임희 시장이 이제 설계했던 것들을 제가 마무리했고요. 최근에는 그 우리 시청에 주차 공간이 하도 부족해서 시민운동장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고 거기에 또 복합 시설을 집어넣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생활 복합 시설을 넣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또 국토부 교육부하고 협력해서 학교 운동장 부지를 복합 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하는 주차장원하고 지상은 학생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 만드는데 거기에 어린이 과학 체험관도 들어가고요, 유아 체험 시설도 들어가고 또 학생들을 위한 뭐 무용실이나 다양한 다목적 시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 도시를 경영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공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 공간 안에 모여서 대화하고 협력하고 서로 지역사회 공동체로 회복할 수 있게끔 하는 공간, 이 생활문화 공간을 많이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시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좀 얻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 SOC 사업 이렇게 확장해 나가시면 지역의 공동체 문화도 좀 변화가 생길 것 같거든요. 어떤 변화들이 좀 보이던가요? 당연히 변화가 보이죠. 최근에는 우리가 청년센터하고 청년예술 창작소를 새롭게 개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우리 시에 청년위원회가 있는데 청년위원회 의원들한테 다 의견을 받아서 그걸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다 청년들이고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 것처럼 실제로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의 복합 공간이 생기면 준비하는 과정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진행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합니다. 제가 항상 하나의 문화 복합 공간을 만들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안 만들면 못합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십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요. 앞서서 소감을 말씀을 하실 때도 환경과 기후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거든요. 광명형 그린 뉴질 정책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공직자분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미래적 가치를 내다보고 정책을 세워야 한다. 눈앞에 보이는 만 가지고 하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도시가 정체될 수 있고 그 도시에 사는 시민들의 사고도 정체될 수가 있다. 그래서 늘 미래적 가치를 위한 가치 실현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된다 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탄소 중립 실천 운동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기후 에너지과를 만들어서 기후 에너지 센터와 함께 여러 가지 시민들과 함께 탄소 중립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좋은 평가를 받아서 얼마 안 있으면 이것과 관련된 좀 중앙정부에서 상을 좀 받게 될 것 같기도 한데요. 탄소 중립 실천 운동은 지금 우리 시대 지방 정부가 가장 선도적으로 해야 할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기후 의병 모집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현재 한 600명 정도 모집이 됐는데 우리가 탄소 실천 운동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심한 시민들의 약속을 받고 또 약속한 시민들을 기후 의병으로 모집해서 교육과 그리고 동아리 활동과 나중에는 협동조합도 만들고 창업까지 할 수 있는 멀리 좀 내다보고 기후 의병 모집하는 활동을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광명의 정책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안산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화섭 시장님, 먼저 세 가지 정책 중에 첫 번째 어떤 건가요? 첫 번째는 전국에서 최초로 했던 대학생 본인 부담 등록금 네. 반값 지원입니다.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에는 영세 중소기업이 한 202만 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세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그 자녀들에게 그 학비 혜택이 별로 없고요. 그래서 그 혜택을 저희들이 이 행정기관에서 좀 지원하면 좋겠다 하는 취지고, 두 번째는 요즘 그 학구열은 높은데 그 사실은 그 예산들이 높지 않아서 어렵게 학교를 다니거든요. 그래서 졸업을 하게 되면 그 사실은 학교를 졸업하면 취직도 잘 안 되다가 그 학비 때문에 사실 빚쟁이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하기 위해서 1단계부터 4단계로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제 4단계 마지막 4단계인데 한 2만 5천여 명이 2만 5,300여 명이 혜택을 받고 335억 정도가 예산이 지원될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유럽 같이 이제 사실은 의지만 있으면 학교를 충분히 정부에서 지원한 장학금으로 다닐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선도적인 역할을 저희 시에서 했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네, 안산시의 이러한 정책들이 결국 다른 시에 있어서의 벤치마킹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음은 그 세대별 맞춤 복지인데 그 우리가 이제 첫째 아동 복지, 그다음에 그 임산부 신생아 복지, 어르신 복지, 청년 복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저 이야기를 잘 들으면 전국에서 최초가 자주 나옵니다. 그러는데 이번에도 전국 최초로 아동 권리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동 학대로 인해서 사실은 이 전담 공무원도 이제 새로 충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현대 이 학대 그 아동들이 피해를 더 이상 받지 않도록 또 쉼터도 마련해서
이곳 안산에 오면 내국이나 외국인이나 편안하게 학대받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임산부하고 신생아 복지는 사실은 임신을 했을 때 또 그다음에 신생아 태어났을 때 그 본의 아니게 또는 상해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생아나 산모한테 그 품 안에 상해 안심보험을 시에서 들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국 최초로 임산부에게 100원짜리 행복 택시를 탈 기회를 주고요. 그러니까 임산부가 임신했을 때 할 일이 많잖아요. 병원에도 네. 가야 되고 또 다른 가정 일도 해야 되는데 그때 100원만 내면 택시를 타면 나머지는 저희 시에서 그 재정적인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6월 28일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이 카드 하나만 발급을 받으면 시내버스도 탈 수 있고 전철도 탈 수 있고 광역버스도 탈 수 있는 복합적인 지원책입니다. 신생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임신할 때부터 대학교까지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지원을 다 받을 수 있는 살만한 그야말로 살만나는 생생한 도시가 안산입니다. 광명시흥도 복지 정책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거 하고 있고 또 안산의 이런 정책은 좀 괜찮은 것 같다 싶은 평가 한번 해보고 싶은데 광명시장이 먼저 해주실까요? 그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아동 권리과 만드신 거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저희는 아동 보호팀을 하나 신설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아동 학대 사건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사례 관리나 교육, 네트워크 연계 이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아동 보호팀을 만들었고요. 우리 시흥시장님도 네. 안산시 이 복지 정책 괜찮은데 네. 평가도 하지만 우린 이런 것도 예. 자랑할 만한데 싶은 거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도시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춤형 정책일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이제 아동 보호라는 이 시대적 의제와 관련해서는 과도 만들고 팀도 만드셨는데 뭐 분명한 사실은 경기도에서 시흥이 가장 먼저 아동 보호팀을 만들었다라는 게 있고요. 네. 아니 그래서 너무 잘하셨어요. 저는 안산이 과로 바로 이제 독립했다라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거든요.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잘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또 둘이 박수 한번 이렇게. 네, 박수. 예, 정말 잘하신 거예요. 예, 바로 가신 네. 거 정말 잘하신 거고 저희는 이제 팀으로 먼저 시작을 했지만 시대적 의제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더 우리 공공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안산 사례가 또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되리라고 보고 저희도 언젠가는 이제 팀인데 이제 과로 분명히 이제 승격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같은 듯 다르고 또 다른 듯 같은 이런 모델이 함께 안산과 광명과 더불어 우리 시흥도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아니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지금 진행하면서요 서로가 마이크를 잡고 한 마디라도 더 하시려고 하는 거를 뵈니까요. 아 그동안 3년 동안 정말 이 세 분 참 바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저희 안산시 마지막 정책 들어야죠. 그 안산 그러면 반월공단, 시화공단. 근데 시화는 일정 부분은 시흥 시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공단 활성화입니다. 저는 공단이 살아야 안산이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하고 있는데 특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사실은 반월공단은 뿌리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4차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발돋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양대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가 4개가 있는데 한양대학교 내에 캠퍼스 혁신파크를 사실 조성해서 그곳에 이제 카카오톡 들어오지만 거기에 청년 일자리도 창출할 뿐만 아니라 한양대학교 내에 대학병원도 그곳에 유치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경기도에서 첫 공약으로 강소 연구개발 특구를 지정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수도권에서는 최초로 강소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D 산업이 육성됨으로 인해서 반월공단 시화공단이 더욱더 활성화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안산시 정책까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시흥시의 정책을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책 꼽아주시죠. 네, 그 우리 도시를 알려면 도시의 면적이 정말 중요한 그 의미거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시의 면적이 넓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가 50만을 올해 초에 넘어섰습니다. 올해 50만 대도시, 우리 전국에서 17번째 대도시에 진입을 했거든요. 도시 면적도 넓으면서 50만 명 이상이 모여 사는 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성장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워낙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땅이 많았고 성장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여전히 기반 교통, 그러니까 전철망이 이제 막 구축 중이어서 상당히 대중교통은 좀 부족한 이런 부분이고요. 도심의 발달에 있어서도 광명이나 안산은 이미 계획된 도시였고 원도시이기 때문에 또 인구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도시의 면적이 넓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복지시설들이 한 곳에 집약돼서 모여 있을 수가 있는데 시흥이라는 도시는 좀 이렇게 산재되어 있죠. 그러므로 인한 그 생활의 불편함이 실제로 있으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흥에 산다는 자부심과 품격을 좀 드리자라는 취지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게 우리 시흥에 있다라는 취지로 제가 우리 시흥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자랑스러운 자연자산 바다를, 그다음에 물길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 골든코스트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K-팝, K-방역처럼 대한민국 수도권에 실제로 이렇게 황급빛 노을을 품고 있는 바다 라인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또 서울에서 가깝고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남은 직선 해안선과 또 해안선 전체를 따라가면 약 15km에 달하는 아름다운 해안선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가치를 부여하고 이 해안선을 따라서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울대와 더불어 다양한 미래의 기술을 보유한 그 우리 기업들을 유치하고 또 시흥의 품격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기업 유치와 더불어 함께 해나가자라는 취지로 K 골든코스트 사업을 역점 사업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K 골든 코스트 굉장히 거창한 이름인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들어서게 예. 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흥에 산다는 자부심과 품격을 위해서는 시와호도 우리 시흥에 있다. 그곳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 서핑장이 문을 열었고 다양한 해양 관광 산업이 유치되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물왕 저수지, 수십 년간 50년 이상 저수지로 불렸던 물왕 저수지도 물왕 호수로 이름을 바꿨어요. 저수지와 호수는 다르거든요. 우리의 지향점은 이제 물왕 저수지는 이제 호수다. 시민에게 쉼을 주는 호수가 될 것이고 뭐 공원도 휴식 공간도 있겠지만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또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기업들도 유치하자 이런 취지로 지금 열심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시흥시는요 사실 시흥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여러 시민들이 함께 방문할 수 있는 관광 도시로서 역시 조성이 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기대하고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추진하고 계셨던 정책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그 우리는 또 지역화폐, 우리는 시흥화폐 시루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흥화폐가 있거든요. 이것은 아마 전국적으로도 우리 시흥이 정말 지역화폐 그 활용에 있어서 좀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알려져 있거든요. 모바일로 지역화폐를 유통하는 첫 도시가 우리 시흥이었습니다. 모바일로 이제 이미 발행 규모는 이제 4,600억이 넘었지요. 이제 3년 정도 됐는데 발행 규모도 크고요. 우리 시흥시의 경제 활동 인구 약 30만 명 되시는데 그분들 중에 거의 90% 이상이 이 지역화폐를 쓰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화폐는 당연히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도움이 그래도 되지 않겠습니까? 가맹점이 11,000곳이 넘어섰고요. 그래서 지역화폐가 보편화됨으로 인해서
우리 자영업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당장 시민분들에게는 그 할인율 있잖아요. 10만 원 제휴화폐를 얻으려면 9만 원의 그 가치를 지불하시면 되잖아요. 이 만 원이라는 코로나 때문에 좀 할인율이 10%였는데 이제 뭐 8%, 6%, 5%까지 이제 내려갈 수밖에는 없겠습니다만 그거 자체가 시민분들에게는 또 기본소득의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지역화폐 유통과 활용에 있어서 그래도 다른 도시들보다는 훨씬 더 잘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코로나19로 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신데 이 지역화폐가 큰 도움 됐다는 이야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정책 말씀해 주실까요? 네. 시흥이 성장하는 도시잖아요. 성장하는 도시여서 다양한 좀 성장통이 있어서 그 부분이 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제 LH 주도의 공공택지 개발 사업을 통해서 약 7만 세대, 약 15만 명 이상의 시민분들이 새롭게 들어와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 국가기관이어서 그 공공개발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다 LH의 수익금이 잡혀서 지방으로 이렇게 분배되고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 사업자가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 개발 이익은 또 민간 사업자의 몫이 돼버리고 말지요. 그래서 시장이 되자마자 모든 도시가 다 도시공사가 있는데 시흥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도시의 개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흥 시민들의 회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흥공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시흥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도시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LH 좋은 일, 민간 사업자 좋은 일만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시흥 시민의 회사를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었고 시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의미 있게 출범을 했고 이제 2년 차가 됐는데요. 다양한 개발 사업의 주도권을 이제 드디어 우리 시흥 시민을 대표하는 회사가 공공개발의 주도권을 이제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월건 욕세권이라든지 장현지구의 한 블럭이라든지 또 향후 또 시흥 광명지구 우리 LH가 이제 혼자 하지 않고요. 우리 시흥 시민의 대표 회사인 시흥도시공사가 함께 결합해서 개발 이익을 여기로 유출하지 않고 우리 시흥 내에 다시 재환원하는 시스템이 이제 본격화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흥 시민분들의 회사가 생겼습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꼭 드리고 싶네요. 이번에는요, 반면에 정책을 추진을 하면서요, 좀 아쉬웠다 하는 점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분씩 제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윤하섭 시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시민들과 만날 기회가 적어서 그것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그 저희들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시민들의 이제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정책에 잘 반영하도록 노력할 계획은 있는데 자꾸 이게 무슨 시민들을 만나면 저 말이 자꾸 앞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그걸 잘 경청함으로 인해서 보다 좋은 정책들이 마련되고 또 시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번 기회에 다져보면서 앞으로도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자주 만나는 그런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시민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다는 이런 아쉬움 그렇죠.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우리 시흥 시장님께서는 어떤 점 아쉬우셨습니까? 네, 시민분들은 뭐 획기적인 버스 교통의 달라진 모습을 원하시고 계시는데 재정 투입의 한계가 분명하거든요. 도시의 면적이 넓기 때문에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버스 노선도 증치하고 하지만 여전히 역부족임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철 신안산선 개통과 월곡 판교선 개통 시까지는 최대한 그래도 저희가 시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버스 교통 확충해 가겠다는 그런 다짐도 해보게 됩니다. 그 부분이 늘 죄송하고 안타깝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광명시 박승원 시장님.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되거나 지연된 것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안타깝고요. 단체장들은 시장들은 시민들과 자주 소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현재 시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자주
그 점검하고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채널들이 필요한데 그 채널들이 다 끊긴 거죠. 그래서 답답함이 굉장히 두 분 다 크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대에 지금의 지방 정부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민주적인 어떤 그 의사소통 구조를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그것이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뭐 조금 있으면 일상적 단계적 회복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코로나와 함께 뭔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 나간 작업들을 좀 더 왕성하게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 좀 하게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안산시흥 광명시장과의 공감 토크 함께 하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시정에 대한 궁금증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시흥 시민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마을을 잘 알지 못하는 선생님과 교사와 마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마을 교사가 만나서 함께 프로젝트 수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수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체험함으로써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꿀 같은 경우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거든요. 근데 이제 주차 공간이 좀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주차 공간도 확보를 해서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이제 공사를 하시겠다 그러더라고요. 또 그리고 물항리도 수변 데크가 일부분은 돼 있는데 2, 3차에 걸쳐서 공사를 진행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흥시의 시민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선 학교 교사와 마을 교사가 함께하는 혁신 교육에 대해서 물어보셨고요. 또 시흥시 공원의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물어보셨거든요. 이에 대한 시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네, 정말로 교육과 환경, 삶의 질과 이제 직관된 그렇죠. 직결된 문제지요.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취임 3주년 맞이해서 황금빛바다 K 골든 코스트를 품은 교육 도시 시흥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우리 시흥이라는 도시는 이미 10년 넘게 혁신교육 보편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성공리에 학교와 시집행부가 함께 그리고 또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 모델을 성공시켜낸 도시입니다. 이제 나아가서 각 동별로 이 마을 교육, 이 마을 교사분들이 그리고 또 마을 교육 자원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마을 교육 자체가 각 동별로 지금 구성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혁신교육, 공교육과 더불어 우리 마을 교육이 함께하는 그리고 이곳에 평생교육과 직업교육 등이 다 함께 어우러지는 시흥형 교육 모델을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델이 시흥에서 성장하는 배우고 자라는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고 또 시흥에서 살고 계신 시민분들에게도 저는 의미 있는 그런 그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시 시흥을 완성해 나갈 텐데 좀 지켜봐 주시고요. 물항조수지를 물항호수로 이름을 바꿨다 그랬잖아요. 이제 시민분들이 보시기에는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서운하실 거예요. 시장으로서도 최대한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고 싶어서 서두르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쉽지는 않네요. 왜냐하면 다양한 토지 소유권자들과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하천과 같은 자연자원 그리고 이 바닷길과 같은 월고탕, 오이도항과 같은 중요한 국가 도시 어항들과 더불어서 그다음에 환경 오염을 이겨낸 시어와 더불어서 저는 우리 시흥이라는 도시가 정말로 창문을 열면 집 앞에 1조짜리 센트럴파크가 곳곳에 있는 도시 이런 도시로 성장시키고 나가고 싶습니다. 이제 결론을 마무리를 하자면 교육도 환경도 삶의 질에 아주 좋은 조건들을 두루 갖춘 그런 도시로 좀 성장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교육 혁신 도시로서의 자신감을 명확하게 표출해 주셨고요. 그리고 도시 공원화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보완점이나 문제점을 명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차차 발전이 되고 그 계획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광명 시민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광명시는 국내 최초 평생학습 도시인데요. 올해는 평생학습 장학금도 지급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에 대해 어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매니페스토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경기도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자치단체는 광명시랑 한 군데밖에 없다고 들어서 시민으로서 정말 기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광명시의 자랑을 안양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앞으로 안양천을 더 가꿔볼 계획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광명 시민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평생학습 도시 광명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계시는지, 그리고 안양천 조성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평생학습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올해 작년 말부터 저희 광명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광명시 의회에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좀 해달라고 해서 올해 그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지금도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많은 시민들과 토론을 거쳤고 설문조사도 했는데 95% 이상의 시민들이 찬성하고 있고, 또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도 지급 방법과 지급 대상까지 공론화위원회가 다 결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25세 이상 모든 시민에게 20만 원씩 지급하는 평생학습 장학금을 이렇게 결정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현재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협의를 거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협의가 거치고 나면 아마 올해는 좀 힘들 것 같고 내년에 평생학습 장학금을 시민들한테 지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20만 원이 학습비로만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신의 삶을 좀 더 행복하게 가기 위한 하나의 그런 평생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저는 우리 삶을 바꾸는 유일한 힘은 평생학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999년도에 광명시가 최초로 평생학습 도시로 선언한 만큼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안양천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2년 가까이 코로나 상황에서 안양천이 최고의 방역 쉼터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시민들이 안양천 목감천에 나오셔서 쉬고 운동하는 그런 마음의 쉼터였었거든요. 광명은 4개의 산과 목감천, 안하천, 2개 하천으로 이렇게 폭 쌓여 있는 정말 그 자연 친화적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목감천과 안양천을 잘 가꿔서 시민들의 자연 친화적인 그런 공원으로, 시민공원으로 만드는 게 저희 꿈이어서 우리 시가 그것에 많은 투자를 했고요. 향후에 이 안양천과 목감천 중심으로 해서 정말 수도권의 정말 그 최고의 정원, 공원 같은 것들이 탄생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시민들과 함께 힘을 잘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에서 27년 동안 살면서 정말 만족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위험한 도시 아니야? 이런 말을 해서 정말 속상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수소차를 구매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 충전소가 많지 않아서 고민 중입니다. 다행히 이번에 안산에 수소 충전소가 생겼더라고요. 앞으로 수소 도시에 대한 계획이 궁금하고요. 충전소도 더 많이 생기겠죠?
네, 안산 시민 여러분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먼저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 그리고 요즘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하는데요. 수소 도시로의 계획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저희들이 2019년에 전국에서 최초로 6개 도시가 함께 수소 시범 도시로 지정됐습니다. 내년에는 충전소도 지금은 1개에서 지금 한 2개, 3개 정도 할 계획이지만 내년까지 6개에 만들 계획이 있고요. 지금은 우리가 그 승용차가 내년엔 600대, 그다음에 버스는 40대를 수용해서 수소차로 전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시민들이 친환경 수소 생태 구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연구하고 또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 때 다시 좀 수소는 위험하지 않는 미래의 사실은 연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안전도시 그러면 안산 그러면 2가지 오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국인이 많다 해서 범죄 도시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시와 호 때문에 공해 도시 이렇게 오인되어 있습니다. 안산은 올해 12월 달이면 국제적으로 안전도시로 안전도시로 승인이 날 계획이고요. 저희들은 5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안전 점검단이 1,800곳을 샅샅이 점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어느 지역보다도 안전에는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안산에서 초등학교를 나오면 생전 수영은 무조건 익혀야 된다고 생각해서 내년부터 올해 이제 착공을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안산에서는 초등학교 나오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생존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CCTV가 4천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하면 3,700개가 더 설치돼서 7,800개 정도의 CCTV가 설치되면 거기 이 CCTV는 안면 인식기도 부착됐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요즘 현대 시설로 작동이 가능하고요. 그 어느 도시보다도 가장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함께하신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희응 시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제 3년이 넘어섰습니다. 우리 시민분들 덕에 우리 시장으로 일할 수 있는 영광 주셔서 감사하고요. 코로나 2년 가까운 코로나 동안 너무나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시민 여러분들이 희망이셨습니다. 우리 마스크가 부족할 때는 마스크 만들어 주셨고요. 골목마다 마을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어려움은 극복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2022년도에는 우리 코로나도 이겨내고 정말 우리들의 삶이 다시 평온한 삶이 더 행복해지리라는 거 굳게 믿고 또 좋은 새해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시민 여러분들 섬겨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명시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광명시가 지금 11개 지역에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4개 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아파트 지역에. 그래서 광명 시민들이 안산 시흥으로 이사를 좀 많이 가셔요. 그래서 우리 안산 시흥 시민들께서 우리 광명 시민들 이사 오시면 따뜻하게 잘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나중에 또 광명으로 다 또 이사 또 오시게 되는 분들은 또 잘 또 돌아오실 수 있도록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광명시가 구름산지구 개발도 하고 또 3기 신도시 사업도 해야 되고 또 시흥 광명 테크노밸리 사업도 하고 하다 보니까 곳곳에서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광명이 다시 한번 재탄생하는 그런 시기에 와 있어요. 그래서 좀 이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과 함께 협력하고
그러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 우리 광명시 끊임없는 애정과 사랑으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K 방역을 이겨냈던 그 위대한 힘으로 앞으로도 광명 시민의 발전을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윤하섭 안산시장님 소감 말씀해 주시죠. 시민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저희들은 2,000여 공직자는 최선을 다해서 시민 여러분과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어려울 때 자영업자와 유흥업자 분들께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안산하면 인구 절벽이 6년 4개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6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오늘 1월 달부터 인구가 증가한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시민이 편안한 그런 시정을 펼쳐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우리 이 어려움을 2,500여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면 코로나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고, 또 코로나를 막는데 노력해 주신 의사 선생님들, 또 간호사 선생님들,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께 이 기회를 통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꼭 코로나를 이겨내는 그런 일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분의 시장님과 함께 지난 3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공감 토크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